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최근 움직임을 통한 앞으로의 미래 전략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고요. 일단 삼성전자 제품 간단하게 살펴보면 스마트폰 등 해서 하드웨어에서 60%, 반도체에서 33%, 디스플레이에서 10%, 대부분 이제 제조로 만드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기업은 일단 현금이 많습니다. 유명하죠. 현금을 많이 축적한 기업으로 단기금융 상품으로만 83조, 현금성 자산 44조, 이게 운영 자금이 좀 있으니까 이걸 합산하면 한 110조, 120조 정도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그리고 탈탈 털어서 긁어오면 글쎄요, 150조 이 정도는 현금성 자산, 비영업 자산으로 볼 수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보면 150조, 끝까지 끌어오면 한 200조 현금 동원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이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그래프 이 표 보시면 이게 좀 지난 자료이긴 한데, 애플, 구글, MS, 삼성전자 한 비교를 해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 절대 현금 자산의 가치만큼도 결코 뒤지지 않지만, 삼성은 사실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애플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으로 쓰이는 돈이고, 애플은 또한 기업 내 현금을 보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천명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사에 따른 그런 결과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시총 규모 대비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압도적이죠. 이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장점으로 보시지만 저는 결코 장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미래 전략이라든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투자 포인트를 찾지 못했다라는 의미고, 지금 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와서야 현금이 가치가 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떻게 지금 미래 전략을 짜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투자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가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고 미래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 전략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기업 내 현금이 쌓아놓고 있으면 왜 안 좋은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만든 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 돈이 많다. 지금 들고 있는 현금으로만 120조 정도 되고 탈탈 털어오면 150, 180조 정도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 이건데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한번 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들고 있는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현금으로 지금 솔솔 나왔던 얘기는, 가장 최근 했던 얘기는 네덜란드의 NXP 인수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ARM 또 인수 관련해서도 이슈가 됐었죠. 삼성전자의 사실 굵직한 의미 있는 지금 M&A는 이 하만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적이 지금에서야 조금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를 이어오던 기업이고요. 2016년 당시 전장 사업팀에서 야심차게 약 10조 가깝게, 9조인가요? 10조 가깝게 투자를 해서 하만을 인수를 했었고, 그동안 사실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와서야 어느 정도 좀 숫자가 잡히지만 아직은 미비하죠. 이게 지금 삼성의 최근 마지막 M&A, 굵직한 M&A였고요. 이후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 NXP라든지 최근에는 ARM 등 이렇게 지금 이슈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예를 들면 이 카펙스 지출 관련해서도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거의 대부분은 아마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을 거고요. 반도체 사업을 영위한다라는 것 자체는 꾸준한 장치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캐펙스 지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단순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는 어떤 숙명과도 같은 그런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의 삼성전자가 한 단계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전략이 무엇인지, 이게 아닌 캐펙스 지출이 아닌 지금 현금을 갖고 어디에 쓸 것인지를 미리 가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삼성전자가 충분히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인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타진해 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사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에는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인수라든지 굵직한 M&A에 대한 이슈가 들려오지 않는 걸 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캐파를 늘리려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는 건 우리가 지금 뭐 3나노, 5나노, 뭐 10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만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TSMC의 매출도 절반 정도는 레거시 공정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가 작은 반도체, 뭐 미세 공정을 활용한 반도체만 쓰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그래 큰 물건, 요즘 또 자동차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첨단으로 작아질 반도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이런 레거시 공정보다는 이 첨단 미세 공정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것도 기술력으로 조금 더 하드엔더, 좀 더 이렇게 극단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캐파를 늘리고 거기서 뭐 MS를 지분을 늘리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 큰 그림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일단 기업이 하고 있는 제품의 구성 보시면 다 제품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 절반, 그리고 뭐 기타 하드웨어, 스마트폰 등 하드웨어에서 절반. 그러니까 사실상 100%가 하드웨어 제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이거랑은 조금 다르죠. 제가 보는 요즘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소프트웨어 설계라든지 하드웨어 설계 역량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캐치하신 분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으신 거고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신 분이죠. 삼성전자의 큰 계획은 소프트웨어를 갖춘 하드웨어를 직접 제조하겠다라는 아주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형적 가치, 지금 삼성전자가 예전에 했던 이런 제조 역량, 즉 하드웨어와 이 소프트웨어의 만남, 즉 뭐 네트워크라든지 플랫폼의 가치는 어쩌면 이런 유무형의 만남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기존까지 삼성전자는 이 하드웨어 제조의 역량에 집중이 됐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 지금 뭐 소프트웨어랑 설계 영역 이 두 가지를 잘해야 성장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거를 잘하는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죠.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기도 하면서 그 사이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의 융합이 아주 절묘하게 그 복잡성을 잘 잡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기업으로 애플을 뭐 지금 최고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런 관계였고요. 지금 이걸 애플이 혼자서 독보적으로 해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피어가 누구냐, 경쟁사가 누구냐, 애플인가, 마이크론인가, TSMC인가, LG전자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기존의 삼성전자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물론 아직 삼성전자는 뚜렷한 그 전략을 보여주진 않았죠. 왜냐?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이 현금을 계속해서 들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그런 기업의 밸류를 높게 줄 수는 없겠죠.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하드웨어 설계 영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시너지 효과까지 가미가 되면 더 좋겠지만, 지금 큰 뜻은 삼성전자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인력 확보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어느 정도 지금 최근 이슈가 됐던 ARM 인수라든지 뭐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 자산, 순현금 자산을 이제 아마 이런 쪽으로 쓰지 않을까 싶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이런 시너지 효과가 가미된다면 그야말로 삼성이 생각하는 완성되지 않은 퍼즐이 맞춰지는 마지막 그 한 조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직은 막연하게 그려지는 모호한 반도체 중심의 비즈니스 통합 모델, 저는 이게 지금 일단 삼성전자의 미래 전략이고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은 뭐 현금을 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모르겠지만 모호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비즈니스 통합 모델. 저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통합 기반으로 날아온 새로운 혁신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경쟁력까지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죠. 뭐 파운드리 공정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사실 이에 못지않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계 역량에 대해서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ARM 인수설이 나왔을 때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인수 관련된 뭐 정책이라든지 제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전략은 옳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직은 희미하지만 삼성전자의 큰 계획은 결국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뭐 그 한 예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최근 22년 12월 13일이니까 최근 보도죠. 삼성전자가 HBM P민이라는 지금 반도체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CPU와 메모리, 그러니까 CPU는 보통 연산 제어를 하는 그런 계산을 하는 반도체고 메모리는 기억을 담당하는 메모리잖아요. 어찌 보면 예전에는 이게 분리되어 있었고 이게 서로 이거를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금 반도체 트렌드는 이게 하나로 지금 통합되고 융합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런 의미의 반도체라는 것이고요. 과거 CPU와 메모리가 이렇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발생하게 됐던 이런 고질적인 속도 저하 문제를 지금은 앞으로는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정보가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메모리가 결국에는 이 CPU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인데요. 지금 이런 현상에서 삼성전자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드라이브가 보여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프로세싱이 포함된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는 뜻입니다. PIM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세스 기능이 포함된 DRAM이라는 것이죠. 메모리도 연산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메모리가 CPU가 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뭐 물론 지금 현재는 뭐 CPU의 그런 부담을 좀 줄여주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앞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면 뭐 CPU와 메모리가 결합을 한 그런 새로운 반도체의 형태로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다는 의미고요. 결국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호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모호한 비즈니스 통합 모델.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메모리였고 연산하는 거는 그냥 CPU, 비메모리였는데 이게 지금 합쳐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삼성전자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칩 간의 서로 융합,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계, 소프트웨어, 칩 간의 서로 융합 이거를 계획하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너무 큰 그림이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그 밑그림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계속 현금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현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뭐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투자를 늘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앞으로 파운드리는 TSMC가 뭐 독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의 강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서로 융합 뭐 칩의 컨트롤 능력, 뭐 이런 뭐 메모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동반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심을 해야지 전통 파운드리와 직접 경쟁을 하는 그런 어찌 보면 좀 단순하고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삼성전자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 더 극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기업들은 초일류 기업입니다. 하나같이 피어 기업들은 하나같이 지금 한 분야에 집중해서 비용 대비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기업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 TSMC, LG전자, 애플. 삼성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이 약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생산과 제조, 결국에는 이런 현존하는 조합, 이것을 목표로 큰 마지막 퍼즐을 들고 있는 뭐 120조 가량의 현금을 갖고 어느 정도 퍼즐이 이제 맞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지금 5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뭐 2016년인가 2017년 정도, 뭐 물론 그 전에도 있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집중해서 드라이브를 건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미세 공정에 대한 효과를 기술력으로 입증했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한 기업이라고 평가를 할 만하고, 삼성전자는 뭐 그러긴 전통의 그런 캐펙스 투자, 장치 산업, 뭐 파운드리를 집중하기보다는 기존에 잘하던 것을 융합하고 통합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반도체 전략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반도체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기업이 들고 있는 현금, 결국에는 저렇게 설계 영역, 하드웨어 설계 영역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뭐 그런 디자인 영역에 중점을 둬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투자가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뭐 그런 얘기가 가시적으로 들려 나오면 그때는 지금 받고 있는 PER이 상당히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뭐 이렇게 자산 시총 대비 뭐 막대하게 들고 있는 이 현금, 이거 지금 이걸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굵직하게 지금 쓸 것인지, 여기에 삼성전자의 뭐 미래가 걸렸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큰 마지막 그 기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반도체 중심의 비즈니스 통합 모델을 지향을 하는데 너무 큰 그림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대로 터지면 뭐 지금 글로벌 뭐 IT 기업 시총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의 그런 성장성을 인정받을 만큼의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TSMC에 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TSMC는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하는 이 그림을 못 그려요. 왜 못 그리냐면 파운드리의 이제 정책이라든지 또 이미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자체 브랜드가 없고 자체 제품을 만들지 않는 이런 제한을 스스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순수 파운드리 업체로의 밸류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한계를 그어놓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갖고 있는 이 퍼즐로 비즈니스 통합 모델을 완성하기만 한다면 지금 엔비디아, 뭐 지금 ARM, 특히 뭐 지금 뭐 구글, 애플, 글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중요한 게 지금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를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뭐 당연히 아직은 막연하죠. 아직은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이 뭐 지금 소문으로만 들리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중하고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 아직 주저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연하게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업체와 경쟁을 한다? 글쎄요, 그건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다라는 입장인 거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그 큰 그림이 밑그림이 안 그려졌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밑그림이 그려져서 이 현금을 뭐 어떻게 제대로 쓸 것 같다라는 기대가 생겼다.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뭐 지금 밸류의 상단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성장성을 바라보고 성장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더불어서 이와 관련해서 계속 분할 얘기도 나오잖아요. 물적 분할이니 뭐 인적 분할이니, 지금 삼성전자 물적 분할한다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뭐 인적 분할로 저는 사실 그 핸드폰과 반도체 이렇게 좀 나눴으면 어떨까라는 싶은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지금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주저되는 위치에 있고, 왜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저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 현금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쓸 것이고, 그 쓰는 게 제가 생각했던 이 투자 포인트, 이 큰 그림, 삼성전자가 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라고 맞아 들어간다면, 저는 사실 글쎄, 그때는 삼성전자에 많은 비중으로 또 투자를 할 의향도 있죠. 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지금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집중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파운드리를 통해서 기업은 이 반도체 중심의 비즈니스 통합 모델을 목표로 한다. 지금 그 예시로 들어드린 게 요런 식의 이제 PIM 반도체다.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연산도 하는 그런 메모리다. 이게 지금 반도체 트렌드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사는 지금 다 막강합니다. 애플, 마이크론, TSMC, LG전자 등등 막강하고,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뭐 새로운 그 융합이라든지 절묘한 그런 포지셔닝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뭐 파운드리 역량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전체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거 지금 경쟁을 TSMC랑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성장 여력이라든지 뭐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뭐 우려될 만한 투자도 아니고, 또 뭐 파운드리를 뭐 경쟁에서 뺏어올 만한 그 정도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와 앞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마지막 퍼즐,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통해 기업에 이제 받는 모멘텀이라든지 기업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